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는 곳, 과연 그런 세상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흔히 결혼을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과 개인적인 행복이 꽃피우는 아름다운 결실이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도 아닌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이웃산 땅, 북한에서는 결혼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거대한 사회 구조적 압박 속에서 완전히 재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북한 여성들의 삶, 그 중에서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지극히 중대한 과정이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 복잡한 현실에 놓여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생생한 증언들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물론이고 개인의 감정이나 능력, 심지어 미래에 대한 꿈조차 뒷전으로 밀려나는 곳이 바로 북한의 결혼 시장이죠. 여러분은 성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배급이나 군 복무 같은 단어들이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 그 어떤 조건보다도 강력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넘어 가족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사회적 지위와 안녕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척도가 되기 때문이죠. 상상하기조차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이유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이토록 거대한 사회 구조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분과 당성이라는 북한 사회를 지탱하며 주민들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굴레에 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이 두 가지 요소는 북한 주민들의 삶 전체에 강력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에도 벗어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북한에서 성분이란 한 개인의 출신 배경과 가문의 역사를 뜻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깊이 있는 개념이죠. 조부모 때부터 이어진 가족의 계층과 당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혹시라도 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는지 등 그야말로 뿌리 깊은 과거까지 철저히 파고들어 따져 묻는 엄격한 기준입니다. 이 성분은 크게 핵심 계층, 기본 계층, 그리고 복잡 계층으로 나뉘는데 어떤 성분을 가졌느냐에 따라 한 개인의 교육 기회, 직업 선택, 주거지는 물론 심지어 배우자를 만나는 것까지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 성분이 한 가문의 미래를 좌우하는 더욱 가혹한 잣대가 되곤 하죠. 가령 당 간부의 자녀는 핵심 계층에 속해 좋은 교육과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받고 자연스레 비슷한 계층의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들의 결혼은 곧 가문의 영광이자 사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하죠. 반면 과거 지주 집안이거나 한국전쟁 당시 남한으로 월남한 가족이 있는 복잡 계층의 자녀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마음씨가 고와도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이들에게는 좋은 성분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 세대의 과오가 자녀의 결혼과 미래까지 발목을 잡는 셈이니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낄까요? 결혼을 앞둔 집안에서는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 서로의 출신 성분을 은밀히, 그러나 매우 집요하게 탐색하는 긴장감 도는 자리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덕담을 나누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상대방 가족의 배경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꼼꼼히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성분 좋은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을 얻어야만 자녀의 미래와 가족 전체의 안녕이 보장된다는 절박한 생각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보다는 성분 좋은 집안의 중매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문의 명예와 생존이 우선되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현실인 셈입니다.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성분과 당성은 단순히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넘어 결혼이라는 개인의 신성한 맹세마저도 철저히 계산된 전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북한 여성들에게는 그 꿈이 너무도 버겁고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이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계급이라는 굴레 속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리고 체제가 한 인간의 삶에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리고 체제가 한 인간의 삶에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결혼 선택을 좌우하는 또 다른 강력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력입니다. 남한에서는 사랑과 조건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만 북한에서는 경제력이 곧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혼은 한 가정의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과거 북한에서는 국가가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했기에 개인이 경제력을 가질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배급소에 가서 배급표를 내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국가 배급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자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텅 빈 배급소를 바라보며 허탈해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당시의 절박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가족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된 곳이 바로 장마당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비공식 시장이죠. 장마당의 등장은 북한 사회의 새로운 계층, 즉 돈주를 탄생시켰습니다. 돈주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떼어다 팔거나 개인적인 사업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기존의 성분이나 당선과는 무관하게 경제적 영향력을 갖게 된 신흥부유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 여성들에게 돈주는 단순히 돈 많은 남자를 넘어 가족의 끼니를 책임지고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비쳤을 겁니다. 한 탈북 여성의 증언처럼 정말 사랑하는 남성이 있었지만 그가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면 그 대신 장마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물건을 떼어다 파는 돈주 남성을 선택하는 복잡한 심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어쩌면 가슴 한편의 아픔을 간직한 채 오직 가족의 생존을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까요? 결혼 후 남편이 장마당에서 구해온 식량이나 귀한 생필품을 보며 안도하는 아내의 모습은 그 선택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개인의 감정보다 가족의 생존이 우선시되는 북한 사회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력만큼이나 북한 남성의 결혼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군복무입니다. 북한 남성에게 군복무는 단순히 병역의 의무를 넘어 사회적 평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군복무를 마친 남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증명한 것으로 여겨지며 사회적으로도 우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 군인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를 바라보는 여성들의 시선 속에는 존경심과 함께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특히 군 간부와의 결혼은 북한 여성들에게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군 간부는 일반 주민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급과 주택, 그리고 때로는 특권까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군복을 입은 늠름한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의 모습은 단지 사랑을 넘어 사회적 안정과 가족의 안녕을 확보하는 중요한 통로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결혼식 풍경 속에서도 이러한 기대감이 엿보였을 테고요. 하지만 이러한 안정 뒤에는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군 간부 남편을 둔 아내가 누리는 미미한 특권과 함께 국가에 대한 감시와 통제 또한 더욱 강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군 간부의 아내로서 행동 하나하나에 제약이 따르고 사생활마저도 국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테니까요. 명예로운 의무이자 동시에 삶의 굴레로 작용하는 북한 남성의 군복무는 여성들의 결혼 선택에도 이처럼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생존, 명예와 의무가 뒤섞인 북한 여성들의 결혼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북한 남성들에게 군복무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그들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이자 여성들의 결혼 선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군복무가 가져다주는 복합적인 의미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죠. 이제 그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북한에서 군복무는 대략 10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국가에 헌신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 긴 복무를 무사히 마친 제대 군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넘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강한 책임감을 증명하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여성들의 시선 속에는 존경심과 함께 이제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된 남자라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마치 오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든든한 선장처럼 그들의 어깨에는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던 셈이죠. 특히 군 간부와의 결혼은 북한 여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급과 주택이 보장되었으니까요. 때로는 일반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특권,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우선권이나 자녀들의 좋은 학교 입학 기회 같은 은근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군복을 입은 늠름한 남성과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결실을 넘어 사회적 안정과 가족의 안녕을 확보하는 중요한 통로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 풍경 속에서도 신부의 얼굴에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엿보였을 테죠. 마치 험한 파도를 헤쳐나갈 튼튼한 배를 얻은 듯한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감의 이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군 간부 남편을 둔 아내가 누리는 미미한 특권과 함께 국가에 대한 감시와 통제 또한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지위가 높을수록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적인 모임이나 대화, 심지어는 가족 간의 왕래마저도 국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듯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죠. 명예로운 의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는 끊임없이 제한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했던 겁니다. 결국 북한 남성들의 군복무는 그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명예를 의미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결혼 선택에는 생존과 사회적 안녕을 담보하는 복합적인 계산이 얽힌 현실이었던 겁니다. 사랑과 생존, 명예와 의무가 뒤섞인 북한 여성들의 결혼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개인의 감정보다는 체제가 요구하는 가치와 생존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과연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실은 남한 사회의 결혼관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감정보다는 체제가 요구하는 가치와 생존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과연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실은 남한 사회의 결혼관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죠. 북한 여성들의 결혼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로맨스를 넘어 한 사회의 구조와 체제가 얼마나 깊숙이 개인의 삶, 특히 가장 사적인 영역인 결혼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과 행복을 엮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고뇌 어린 선택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입에 풀칠하고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처절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성분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던 시절에는 좋은 성분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 가문의 수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겠죠. 당성이 강한 집안과의 혼사는 곧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었고 국가가 제공하는 미미한 특권이라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을 겁니다. 개인의 감정은 차치하고 가문의 영달과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현실이었죠. 배급 시스템이 붕괴되고 장마당이 생존의 중심이 되면서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성분만큼이나 남성의 돈벌이 능력이 결혼의 중요한 잣대가 되었으니까요.
넉넉한 배급이 사라진 자리에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떼어다 팔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남성의 실질적인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때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돈주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도 이런 사회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보다는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계산, 즉 배우자의 경제력이 곧 가족의 안녕과 직결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고심하며 배우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남성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의무였던 장기군 복무는 여성들의 결혼 시장에 또 다른 복합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은 사회적으로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고, 이는 곧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자질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군 간부와의 결혼은 안정적인 주택, 배급, 그리고 미약하나마 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이는 동시에 국가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명예로운 의무의 상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의 자유가 끊임없이 제한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했던 겁니다. 이처럼 북한 여성들의 결혼 선택은 단순히 사랑이나 개인의 행복을 넘어 한 가족의 생존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체제 유지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재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응축된 결혼은 고생존 전략이자 신분 상승의 기회이며,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냉혹한 현실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던 거죠.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권이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삶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까요? 남한 사회의 결혼관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북한의 현실은 우리에게 체제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북한 여성들의 결혼 이야기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북한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필수적인 퍼즐 조각이 되어주죠.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인 사랑과 행복 추구가 특정 사회체제 안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재정이 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생생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가치와 함께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폭넓은 시야를 제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비극적이거나 현실적인 선택일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삶을 이어가는 인간의 강인함은 늘 빛을 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